이렇게 저한테 이거 좌장이라고 보통 합니다. 네. 그 좌장을 또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뭐 이렇게 MC 같은 거 진행을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 뭐 대단한 그런 일은 아니고요. 그 제가 좀 질문도 좀 몇 가지를 중요한 걸 그 가져와서 그 저 말고 여기 계신 세 분의 그 연자님들께 조금 그 사전에 조금 저는 그 좀 모아봤습니다. 저 그 중요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봐서 제가 한 분당 한 두 개 정도씩 좀 질문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이제 발표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해볼까 합니다. 우리 홍민지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TV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 볼 때보다 키가 너무 훨씬 크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네. 그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마이너 얘기를 네.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런 뭐 B급, 마이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시청 후에 남는 게 거의 없는 콘텐츠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이유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문명특급 팀이 표방하는 짜치고 B급 유머 코드는 남는 것이 있도록 하는 풍자와 해악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고 있어서 저희는 B급 유머라고 포장할 때는 늘 풍자와 해악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질문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메시지 없는 B급 유머, 문명특급 유머와는 다른 그런 유머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다 이렇게 질문을 이해하자면 그런 채널들 그런 영상들이 B급 유머 코드를 올렸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조회수는 또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의미는 아마 좀 가르침을 당하기 싫어하는 세대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늘 교훈이 이렇게 네. 박히잖아요. 미디어를 보다 보면 기성세대 아니면 좀 어떤 오래 근무하셨던 PD분들은 특히 연출이나 기획을 할 때 자 교훈 들어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귀 열어야지 교훈 이제 딱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메시지 딱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딱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들이 조금씩 보이면 저희 세대들은 약간 그거를 읽는 것 같아요. 나를 설명하려고 드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과 기술의 차이인데 그 설명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미디어들에 지쳐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안 볼래.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볼래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네. 제가 가져왔던 다른 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네요. 그 말씀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를 더 드릴 수 있는 게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1970년생이니까 X세대 간신히 X세대 시작 모점이라고 보통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데 이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뭐 기업의 뭐 마케팅이든 결정에서든 아직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이나 어떤 루트로 바로 이 MZ세대 감성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저희 세대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우리한테 좀 팁 좀 달라. 그 팁은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읽지 어. 못한다라고 포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간섭당하는 느낌이고 자기들끼리 문화를 만들어서 봐봐 너네 MZ세대 문화 맞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정의하는 MZ세대의 감성이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사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완벽히 달라요. 이거를 묶어서 MZ세대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그것도요. 저희 세대들한테는 저랑 지금 대학생분들이랑 저 되게 올드 보일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젊은 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같이 묶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네, 억울하시겠어요. 저랑 같이 묶이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왜 저 사람이랑 같은 감성으로 묶여야 돼? 이렇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Z세대를 타겟으로 콘텐츠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제제 갓생살기라고 Z세대 04년생 제제가 Z세대를 만나러 다니는 콘텐츠 기획물인데 그거를 할 때 저희 팀 Z세대한테 우린 아무것도 몰라. 너네가 알려줘. 음. 알려줘. 우리 정말
우리가 너무 몰라서 미안해, 무지해서 미안해. 하지만 Z세대의 감성을 우리도 표현해보고는 싶어,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감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지로 접근을 하셔야 아마 마케팅이나 기업에서도 좀 더 다른 인사이트가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교수님 약간 지금 까이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래서 좀 좌장하면서 필기하는 적은 왜요?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아. 그 MZ 세대로 호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맞아요. 생리적인 네네.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년 정치, 뭐 MZ 세대 이렇게 우리를 호명을 해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현미경을 들이대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다. 그 우리가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봐주면 되는 거죠. 자꾸 설명하려고 하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근데 또 좀-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건 그런 워딩으로라도 이해를 해보려는 그 시선에 대해서 저희도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Z세대의 제제의 이런 식으로 Z라는 알파벳을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세대도 너무 왜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저희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M과 Z, 밀레니얼과 Z는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용어를 규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세션에 대해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아니 제가 왜냐면 나락으로 빠뜨린 건 아닙니다, 교수님. 원활한 토론의 네, 진행을 위해서 제가 네네. 숟가락을 네. 얹었습니다. 이게 날도 추운데 이렇게 땀이 나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좌장하면서 이거 열심히 적은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냐면 Z세대 분들이 저를 되게 네. 낯선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너무 느껴져서 저 사람이 왜 같은 세대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주인공이죠, 사실은 지금 김기찬 교수님이 저희의 계시니까 대화에 네, 있어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조용히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로 제가 오늘 오전에 학교 수업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홍민지 PD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얼마나 고소하든지 제가 올드예요, 저희도. 네. 저희 구정호 교수님. 네. 구정호 교수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꼭 부탁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원래 3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치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20대가 오히려 30대보다 조금 더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이게 어떤 주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김경일 교수님 참 질문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본 거는 굉장히 딱딱한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또 의미 있고 풍부하게 질문을 풀어서 해주시니까 제가 뭔가 좀 네. 올라간 느낌? 감사합니다. 조금 회복이 됐나요? 네. 참 훈훈한 분위기네요. 훈훈한 분위기로. 조금 주기가 있어요. 주기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주기가 있는데 참 얄미운 주기예요. 그리고 이율 비반적인 주기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죠? 2004년도에 이제 탄핵이 있었잖아요. 탄핵이 있어서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그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탄핵을 당했으니까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200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때 30대였던 분들인데 그때 30대,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숫자를 하나 많지 않았을 던져보시죠. 것 같은데요. 한번 던져보세요. 아까 제가 21대는 네. 7명이라고 말씀드렸고 20대는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대, 30대 정치인이. 그러면은 17대 국회 2004년도에는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두 분? 두 분이요? 네.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재밌으라고 던지신 거니까 네, 그 맥락에서 이해하고요. 23명이었습니다. 오, 23명. 그때 그렇구나. 2030 정치인이 2004년도 17대 국회에 무려 23명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때 왔었던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50대가 권력과, 이게 정치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라던가 뭐 교육계라던가 다 마찬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다 자리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젊은 정치인들 뭐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이라든가 유호정 의원이라든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 안전모 그런 옷 입고 와서 또 어떤 인식에 대한 공유도 하고 있고 인식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는 조금 재밌었던 것이 올해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20대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비록 국회의원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뭔가 우리가 참여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이게 완전히 기운이 확 몰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뭔가 참여를 해서 얻어놓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준석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30대 당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이 효능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주기는 있지만 상당히 슬픈 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왜 그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TVN 미래 수업. 네. 거기서 이제 IT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저 교수님 하실 때도 아주 감동적으로 아, 이게 그 저기 뭐냐, 덕담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당황스럽죠, 제가. 그 초등학생한테 왜 코딩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게 많은 호응을 받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게 IT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또 조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때 TVN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연 끝내면서 이제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IT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교육이야? 또 교육이야? 이러면서 또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제 읽히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 너무 뻔한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젠더 문제가 고려가 돼야 돼요. IT 교육을 할 때는. 무슨 말씀이냐면 IT 교육에서 가장 핵심은 수학이거든요. 선형대수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AI를 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요. 우리가 통계를 따져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과학 수학에 있어서 퍼포먼스, 뭐 점수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근데 호감도로 가면 차이가 커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학과 수학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남녀 사이에 더 커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국가가 민주화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젠더 격차는 더 커지고,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은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여성들도 지금 현재 남성들보다 훨씬 많이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래야만 또 AI라던가 이런 빅데이터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출할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취업 사교육 시장이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간 3개월 동안 뭐 IT 교육을 받으면, 뭐 코딩 교육을 받으면은 뭐 500만 원을 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역량을 키워가지고 취업 잘 된다 이렇게 홍보들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게 답답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혁신 일자리 만들어서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 시장으로 가자마자 빈부격차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를 키우게 되고, 대학이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국가도 나서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유튜브라던가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이 공개해서 거기에 접근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제 김기찬 교수님, 네, 교수님께 제가 미리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제가 확보한 질문들이 네. 김기찬 교수님한테 제일 딱딱한 질문이 지금 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세대 간의 용어를 왜 굳이 쓰고 있고 네, 이런 용어가 굳이 필요한 건지, 이게 사실은 학자들만 혹은 전문가들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나 이런 게 아니냐.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분류잖아요. 사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좀 더 그 분야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람의 몸이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몸을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단계고, 더 잘 이해할 때는 내과 의사도 순환기 내과냐 호흡기 내과냐 이렇게 저는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이해하자는 건데,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분류도 세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적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게 뭘까요? 세대잖아요. 그래서 코호트 분석할 때 세대를 국적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국적보다 세대를 많이 쓰는데 세대조차도 보통은 제너레이션 한 30년 정도 보는데 요즘은 또 15년 정도 나누잖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한 10년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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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더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이거 누군가가 어떤 분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네, 내용이 네. 되겠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제 MZ 세대 뭐 이걸 이제 나누는 M으로 G로 나누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이 얘기도 네, 있지만 어쨌든 네. 이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세대 이건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이거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능력 좀 가져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네. 뭐 약간의 쓴소리 같지만 그래도 반드시 또 필요한데 논의가 돼야 될 내용인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 질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님께서만 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세대 간에 다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베이비붐 세대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요소 투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요소 투입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잘 사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X세대는 굉장히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생산성 관리에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는 약간 선진국 생활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만 불쯤 되면 이제는 생산성 가지고 싸울 수 없고 이제 이 혁신성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또 Z 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아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는 조직 간의 차이인데, 아이디어를 못 살리게 하는 조직이 바로 뭡니까? 저는 관료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큰 변화가 온다면 관료제를 없앨 수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의
몸도 마음도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이 11% 이거 상당히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한 30%만 올려도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세대가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이 다 각기 존재하는데 그 단점까지도 확실히 아우를 수 있고 부족한 점을 또 각자 다른 상대방의 세대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 정말 되게 그렇게 하면 중요한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세션도 이렇게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시간이 네. 지나가서 저희들 마지막 세션에 또 좀 중요한 의미를 또 이 세 분, 네, 우리 홍민지 PD님, 그 다음에 구정우 교수님, 김미찬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희 세션은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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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